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지금 타고 계신 모델 3나 모델 Y는 이 차를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FSD 때문에 좀 속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차량인 모델 S나 모델 X, 이 사이버 트럭은 핸들을 놓고 FSD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다른 차들은 여전히 기본 오토파일럿 수준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비싸게 주고 산 FSD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테슬라 10만 대 중 90%가 모델 3와 모델 Y인데 이 9만 대의 유저들이 FSD에서 현재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 소식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 코리아가 AI 칩 설계 엔지니어를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테슬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세계 최고의 생산을 하려고 하는 AI 칩의 아키텍처 개발자를 모집한다라는 공식 공고를 국내에 띄우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한국 반도체 천재들을 모아서 자체 AI 칩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국 도로 데이터를 쌓아서 규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모델 3와 모델 Y의 FSD가 사용 가능해진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 또 현재 60대 이상은 테슬라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직접 운전하는 것이 낫다고 외면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런 인식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테슬라 뉴스를 보게 된다면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오스틴 공사 현장 진입 사건을 통해서 무인 자율주행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벽과 이 테슬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 중인 테슬라의 무감독 로보택시가 도로공사 현장의 통제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입하는 아찔한 영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공개된 영상을 보게 된다면 차량은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작업 중인 구역에 도달을 했지만 멈추라는 깃발을 흔들고 있는 교통통제요원의 수신호를 무시했다고 하고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가 결국 작업 중인 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된다면 지원 요원과 연결된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원격 모니터링 중이었던 이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고요. 아쉽게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이 공사 중인 현장에 비정형적인 신호를 읽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행히 인명의 피해는 없었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이 왜 자율주행의 실패가 아닌 비전 방식의 필연적인 과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도로의 표지판을 읽거나 지정된 속도를 지키는 수준의 자율주행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인간이 보내고 있는 수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수신호를 인식한다고는 하지만 공사요원이 깃발을 흔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무감독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AI는 사물인식을 넘어서 인간의 의도와 사회적 약속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례는 테슬라가 왜 카메라만을 이용한 비전 방식이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엣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레이더나 라이다에만 의존했다면 흔들리는 깃발이나 요원의 팔 움직임은 이 거리 데이터나 노이즈로만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깃발을 흔들고 있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사람의 관절의 움직임과 깃발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각 기반 AI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시행착오들은 테슬라의 신경망이 공사 현장의 수신호라는 복잡한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 많은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도로 현장에 맞춰져 있는 규정과 속도에만 맞춰서 달리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차량은 사람과 눈치껏 소통할 수 있는 차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번 실수를 학습해서 다음 업데이트에서는 이런 수신호의 능력을 확실히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 결과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중앙일보의 최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 수입차 시장의 흥미로운 데이터와 그 이면에 담긴 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발표된 수입차 신차 등록 통계에 따르게 되면 놀랍게도 지난해 국내 수입차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30만 대를 돌파했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대목은 세대별로 그 선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30대 수입차 구매자 중 10명 중 4명인 무려 38%가 테슬라를 선택하며 압도적인 선택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20대부터 때까지 전 세대를 통틀어 단일 모델 판매 1위는 테슬라의 전기차 SUV인 모델 Y가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분위기는 반전되는데 60대에서는 렉서스와 벤츠, BMW 등 전통적인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의 강자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테슬라는 4위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20대에서 50대까지 혁신과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고령층은 여전히 전통적인 럭셔리 브랜드에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모두 모델 Y를 1위로 손꼽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넘어서 하나의 표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강점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소프트웨어의 경험이 결합하게 되면서 이 현명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 30대의 압도적인 지지는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한 베팅이라고 생각하고요. 30대의 38%가 테슬라를 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FSD와 로보택시 생태계에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식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가치를 가장 누릴 세대들이 바로 30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60대가 이 테슬라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렉서스나 벤츠를 선택하고 있는 60대의 취향은 복잡한 설정 없이도 편안하고 검증된 주행을 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앞서서 봤던 테슬라의 FSD가 이렇게 공사 현장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60대의 외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정말로 무감독 자율주행을 완성해내고 운전이 노동이 아닌 휴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60대의 순위표에서도 테슬라가 1위로 올라서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로 국내에서 전 연령에서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테슬라 코리아가 공식 SNS를 통해서 이례적인 채용 공고를 하나 올렸습니다. 모집 직군은 AI 칩 설계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공고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테슬라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자, 테슬라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을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할 거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향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할 AI 칩의 아키텍처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지원 방식 또한 매우 테슬라스러운데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대신 본인이 해결했던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 3가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 전용 이메일로 접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는 학벌이나 화려한 경력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채용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 코리아는 차를 팔고 수리하는 이 전기차 영업지사의 느낌이 매우 강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에서 AI 칩의 설계 인력을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대 파운드리 인프라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인지들이 포진한 대한민국을 테슬라의 차세대 AI 또 R&D 전초기지로 삼겠다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테슬라가 왜 이렇게 굳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량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 3나 모델 Y만을 위한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앞으로 나올 로보택시 그리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까지 염두에 둔 범용 AI 칩 아키텍처를 한국의 인재들을 채용해서 설계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모든 움직이는 기계들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뇌를 만들어내는데 한국 엔지니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AI 칩의 가격이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고 공급 역시 부족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을 직접 설계하는 수직 계열화를 선택하고 있고,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이런 인력들을 찾겠다라는 전략적 포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이런 변화가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한국 반도체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자체 AI 칩인 AI5와 AI6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설계 또 생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칩은 FSD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돌아가는 기반의 하드웨어로서 작동할 것입니다. 자, 하드웨어의 기반이 좋아지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역시 당연히 더 잘 돌아갈 수 있고요. 기존의 하드웨어 3나 하드웨어 4의 연산 한계를 줄이면서 신경망의 기술 역시 강화될 수 있고, 더 복잡한 상황을 훨씬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에서 더 좋은 성능의 칩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미 테슬라 모델을 구매했던 모델 3나 모델 Y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FSD는 왜 작동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모델 S나 모델 X는 미국산이라 한미 FTA 덕분에 미국의 기준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FSD가 훨씬 더 자유롭게 작동하지만, 모델 3와 모델 Y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유럽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해서 이 차선 변경이나 코너링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한돼 있고, 안타깝게도 현재 가격을 다 지불했음에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유럽 쪽에서는 UNR 171처럼 성능 기반 규제로 바뀌는 흐름도 생기고 있어서 이 국제 표준이 바뀌게 된다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런 표준을 따라가게 된다면 현재 FSD를 구매했음에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 테슬라가 한국에서 AI 칩 설계 엔지니어를 대거 모집하고 있는 공고도 FSD의 한국의 풀림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실력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게 된다면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최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와 설계 인재들이 더 연결되면서 FSD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체코의 일반인 시승 서비스 시작 등 여러 가지 시범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덴마크 도심에서도 45분 정도 FSD를 이용해서 주행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점점 쌓이게 된다면 국내 도로 환경에서 테슬라의 FSD가 안전하다라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데이터는 국내 모델 3와 모델 Y 유저들의 FSD 봉인을 풀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는 이제 FSD 일시불 구매를 사실상 금지시켰고 월 $99 구독제만 전면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2026년 2월 네덜란드의 FSD 승인 소식과 맞물려서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전에 테슬라의 FSD는 일시불로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미화 $8,000, 한국 돈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거금을 한 번에 내야만 했습니다. 이 차값의 무려 20%에 달하는 이런 금액은 선뜻 결제하기가 힘든 장벽이었었는데, 이런 큰 금액은 FSD 채택률이 10% 초반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장벽이었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월 $99로 바뀌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 일시불 $8,000를 낸다는 뜻은 차량을 6.7년, 약 80개월 이상 타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차량의 교체를 더 빠르게 하는 오너라면 구독제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나 2022년에 모델 Y를 구매하신 하드웨어 3의 유저분들은 자신의 차량이 구형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SD 업데이트에서는 소외가 될 거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인 테슬라의 FSD 버전 14는 하드웨어 3의 연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경망 압축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고, 하드웨어의 물리적 차이를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보상 패키지로 목표로 잡고 있는 1,0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차량의 60%가 넘는 하드웨어 3의 유저들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테슬라는 하드웨어 3의 오너의 유저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국 도로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FSD가 정식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좀 귀한 몸이 될 수도 있고요. 미국 중고차 데이터에 따르게 된다면 FSD가 활성화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2,000에서 $4,000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FSD가 결제된 차량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한 달에 13만 원, 미화로 $99를 내는 것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도 10,000원 정도 내고 쓰는데 누가 저렇게 비싼 걸 쓰겠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월 13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요. 1년이면 약 1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팔고 있는 것은 기회비용의 대체와 위험비용의 감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현실적인 것은 대리비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까지 혹은 회식 후에 늦은 밤 대리운전을 한번 부르게 되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비싸면 7, 8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FSD가 술 취한 운전자를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이 주말 골프장 라운딩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거리를 운전해야 될 때나 또 야근 후 쏟아지는 졸음과 싸워야 할 때 FSD가 제공하고 있는 피로도의 감소는 이 편의를 넘어서 안전과 매우 직결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AI 보험사인 레모네이드는 이 테슬라의 실시간 주행 데이터, 즉 텔레메트릭스 정보를 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하고 있고,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나이와 과거에 사고가 있었던 것을 보고 보험료를 산출했지만 이 레모네이드는 당신이 운전하는 동안 FSD를 얼마나 자주 안전하게 사용하는가를 보고 있고, 인간보다 훨씬 실수가 적은 인공지능이 운전을 더 많이 할수록 사고 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FSD의 사용 비중이 높고 안전 점수가 우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마케팅적 최대치이지만 중요한 건 보험사가 보험료를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사람에게서 소프트웨어의 안전 성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에 상륙하게 된다면 우리가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중 상당 부분은 인간의 실수에 대비한 비용이고, FSD가 정식 승인되고 이 레모네이드와 같은 데이터 보험 모델이 도입된다면 이 매달 내는 13만원의 구독료 중 낮아진 보험료와 사고 리스크 감소로 어느 정도 환급받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미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이 모델들은 FSD로 핸들을 놓고 자연스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AI는 한국 도로의 특성과 이 오토바이의 난입,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에 상당히 적응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음 단계는 테슬라 10만 대 중 90%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 3와 모델 Y의 차주들에게 보편화하는 단계로 갈 수 있냐,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자율주행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었던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도로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대한 변화가 다가올 수 있고, 네덜란드 RDW의 승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국내 산업 보호나 안전을 명분으로 또 다른 장벽을 세울지, 아니면 현재 모델 S나 모델 X처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 Y는 앞으로 60대 이상에게도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테슬라가 가져오는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같이 한번 그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